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간이 평균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가 편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든 꽃이든 동물이든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지요. 비바람과 같은 자연이나 동식물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의 통치 대상이나 다만 어떠한 일부분만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즉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금방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식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인간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동물은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젠가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요. 마음이라는 말은 경마인데 새끼를 낳자마자 죽게 된 후부터 사람이 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마 새끼 낳을 때를 몰랐던 주인은 옆에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하이드라는 외국인이 마미의 마음을 읽게 되는데요. 한참을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기를 나눈 후 대화한 내용은 마미는 아주 슬프다. 새끼를 혼자 낳아 사산할 때의 상황이 본격적인 산통이 시작되었을 때는 어두워진 다음이었다. 혼자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움직임이 없었다. 새끼를 깨우기 위해 계속 핥았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보살피러 오지 않는지 정말 궁금했다. 임신 중에 하복부에 통증이 느껴졌다. 임신 중에 임신인 줄 모르고 그냥 성마가 아니라 경마를 하는 사람이 타서 복부 통증을 느꼈다. 마미는 임신 중에 사람을 태워 조산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태우지 않아야 다음에 아기를 가졌을 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생각한답니다. 주인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아주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주인분도 마미가 임신을 했을 무렵 경마를 하는 사람이 말을 탄 사실을 기억하고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정확하게 교감을 했다고 느꼈는데요. 사람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공부가 많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때에도 어미돼지는 헐게 묻힐 때까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이 있었지요.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골에 살며 길고양이를 몇 년째 마당냥이로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인간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견으로 돼지나 소 등 가축에 대해서는 특히 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즉 깔보는 마음이 있기에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식물은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젠가 서프라이즈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의 고위 공무원인 클리버 백스트라는 분은 거짓말 탐지기 개발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화초에 물을 주면서 뿌리의 물이 잎사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연구하기 위해 화초에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해 보았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은 사람이 기분 좋을 때와 같았다고 합니다. 물을 주면 화초가 기쁨을 느낀다고 확신하며 화초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실험을 시도했답니다. 백스트는 화초가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화초를 태워보기로 했는데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 성냥개비를 꺼내기도 전에 거짓말 탐지기는 급격하게 치솟았고 성냥불을 가져왔을 때는 상승 곡선이 절정에 도달했답니다. 그런데 태우는 척만 하고 거짓 행동을 했을 때는 식물이 거의 반응을 하지 않더랍니다. 화초가 감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미국의 여성과학자 도로시 레틀렉은 1968년 식물에 대한 정서 연구를 했는데 한 대학에서 두 분류의 호박을 키웠답니다. 한 호박은 클래식 음악을, 다른 호박은 시끄러운 록 음악을 틀어줬답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 호박 덩굴은 스피커를 감싸며 자랐고 록 음악을 틀어준 호박 덩굴은 벽을 넘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즉 식물도 음악을 듣고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식물은 록보다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바흐와 인도의 전통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물 또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이지요.
동식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동물과 식물들이 지구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동식물이 지구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진화라고 했지요. 지구는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 한 별로 진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동물과 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진화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지구에 함께하는 만물은 진화를 목적으로 함께 존재하며 지구에 존재하는 만물 중 인간은 가장 진화한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에 존재하는 만물의 진화를 이끌어가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가지는 편견 중 동식물은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